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왜 환생하냐고요? 첫째, 환생은 생명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생을 이해하면 금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환생을 알고 나면 삶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의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환생을 믿으십니까? 이 책의 제목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입니다. 저자는 브라이언 와이스고요.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따라 본 주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저자의 입장은 이미 제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믿지 않았으나 지금은 믿는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사실 저도 이 책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나도 그랬었는데 하고 바로 공감이 됐죠. 또한 저도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와이스와 같이 예전엔 극단적 신비주의 느낌이 드는 주제엔 일단 정색을 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곤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반격이 예상되는군요. 당신은 지금까지 환생한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 해도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죽은 자들은 있으나 살아 돌아온 자들은 없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 브라이언 와이스는 과학적인 연구로 전 세계의 전생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정신과 의사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신양리학 분야를 선도하는 마이애미 대학교의 종신 교수이며 수많은 논문과 연구서를 펴낸 정신의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는 환생이나 전생 등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혼의 세계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전형적인 서양 의사였습니다. 이 책에서 기록한 그의 환자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수면 치료 과정에서 전생 기억들을 되살린 후에 극적으로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대전환을 겪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갖고 있던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영혼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충격의 순간을 기록한 것으로 1988년 초판 출간 이후 전 세계 최초로 전생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30곳이 넘는 나라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자 서문에 나와 있는 글의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간에는 우리에게 통찰력이나 애지력이 없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유는 드러나게 돼 있다. 캐서린의 경우도 그랬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캐서린이 27살이던 1980년이었다. 캐서린은 불안과 공황,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 진찰실을 찾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그런 증상들이 그 무렵 더욱 악화되어 하루가 다르게 정서적 마비와 무기력감이 심해졌다. 캐서린은 겁에 질렸고
눈에 띄게 침울해졌다. 나는 의사이자 동시에 학자로서 내 분야에 관한 한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전통적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부정했다. 몇몇 큰 대학교에서 초월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심도 두지 않았다. 모두 억지로 갖다 붙인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캐서린을 만났다. 나는 캐서린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18개월에 걸쳐 거의 모든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최면요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캐서린은 반복되는 최면 상태를 겪으며 자신의 증상을 일으킨 결정적인 요인이 된 전생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도로 진화한 영적 존재들, 즉 마스터들이 전해주는 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었고 그 존재들을 통해 삶과 죽음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밝혀주었다. 불과 몇 달 만에 증상이 사라졌고 캐서린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의 경험이나 지식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내 눈앞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곳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저 먼 인간 정신의 세계이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을 살펴보거나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경우이다. 그들은 굳게 눈을 감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는 4년이 걸렸다. 이런 비정통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데 따르는 직업상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용기를 축적하는 데 걸린 시간이 그만큼이었다고나 해야 될까? 어느 날 밤 샤워를 하다가 문득 나의 경험을 글로 옮겨야 하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더는 이야기를 숨겨서는 안 된다 하는 느낌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내가 얻은 가르침들은 혼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었다. 캐서린을 통해 나에게 온 지식은 이제 나를 통해 나가야 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저자 브라이언 와이스가 이 책에서 밝힌 내용들은 그야말로 저자의 말처럼 참으로 경악할 만합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도 이 책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사후 세계라든가 환생이나 윤회의 이론과 사례들을 다양한 경로로 접해본 적이 있었다곤 하나 이 책의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리얼한 경우는 처음이었죠. 하루 이틀 만에 무엇인가 홀린 듯 정신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는 한참을 침묵 속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확신에 사로잡힌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마치 내가 직접 그러한 전생을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캐서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전생의 경험들이 나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최면 과정에서 자신의 수없는 전생의 기억들을 회고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873년 이집트에서부터 유럽과 남미와 여러 다양한 지역들에 걸쳐서 살았던 삶과 죽음의 생생한 경험들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는 순간과 사후의 느낌,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장면들조차도 생생하였습니다.
치료 과정을 통과하면서 의사도 환자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던 사실들에 경악하면서 그들은 또한 변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과 심신의 안정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을 뿐더러 영적 성숙을 가진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감동의 백미는 치료자인 저자 브라이언 와이스의 깨달음과 그의 가치관의 대전환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접한 마스터들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환자보다 치료자인 저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저자의 메시지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생애를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게 될 생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클 것인가.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나 죽은 뒤의 영적 상태에서나 영혼들이 주위에 머물며 자신을 돕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포함한 그 영혼의 무리에 자신도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위로는 얼마나 클 것인가. 만약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물질적인 소유나 권력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좋은 책의 일독을 권하면서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